늙었는데 무슨 연애냐고요? 100세 시대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9만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홀가분하다고요? 자식이 모든 걸 받아줄까요? 내 외로움까지 채워줄까요? 중장년층 연애 7가지 체크사항 2부입니다. 네 번째,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늙어갑니다. 이 나이의 주책이다. 늙어서 창피하다는 주변의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선 중장년, 노년층의 연애가 활발합니다. 한국식 편견에 갇혀 살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래도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도 언젠간 늙어가죠. 나이 먹고 연애하는 게 왜 창피합니까? 지들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연애 다 할 겁니다. 사례 1번. 70세 송여사는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서예 강좌를 들으면서 만난 남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앞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행복했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이 송여사를 보고 저 나이에 연애를 하네?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할까?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래라는 말도 들렸죠. 송여사는 너무 부끄러워서 데이트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을 만날 때도 아파트에서 먼 곳으로 나가고 복지관에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보건소 상담을 받으면서 내 인생인데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쓰나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후 당당하게 연애를 즐기자 건강도 회복되고 오히려 일부 이웃들이 보기 좋다며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숨길 이유 없습니다. 다들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사례 2번. 75세 최 선생은 교회 장년부에서 만난 72세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예배 후 함께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교회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가까이 지내면 자녀들이 뭐라 할 텐데라고 걱정 섞인 충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집사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최 선생은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에 연애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도 축복입니다. 내 행복이 우선입니다. 라는 조언을 들었죠. 그 후 최 선생은 공개적으로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관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러자 교인들도 점차 이해하고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3번. 67세 박 여사는 실버타운에서 새 연인을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남성과 매일 아침 운동도 함께하고 식당에서도 같이 식사를 했죠. 하지만 동갑내기 친구들이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 민망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손자들이 알면 창피해할 텐데라는 말까지 했어요. 박 여사는 처음엔 상처받아서 연애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숨길수록 관계가 소원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실버타운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공개적으로 연애하며 더 당당해졌고 일부 친구들도 보기 좋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노인 심리 상담 사례를 보면 주변 시선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복하세요.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이해심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5번째, 건강과 감정을 함께 챙기세요. 노년기 연애에서는 신체 건강과 감정 건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애가 건강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성 건강과 감염 예방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과도한 의존을 피해야 하고요. 사례 1번.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69세 김 박사는 새로 만난 연인과 활동적인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가고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등 젊은 시절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김 박사는 연인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늙었다고 생각될까봐, 부담 줄까봐 걱정됐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등산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김 박사는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무리한 운동을 하셔서 탈수와 저혈당이 동시에 왔습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제야 연인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했고 연인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천천히 걸으면 되죠. 제가 당뇨식으로 요리해 드릴게요. 라며 흔쾌히 이해해 줬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나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해라고 말했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연인은 당신의 모든 걸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고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연인과 공유해주세요. 사례 2번. 65세 박 여사는 10년 만에 만난 연인과 관계를 발전시키며 성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콘돔을 사용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임신할 나이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몇 달 후 박 여사는 이상한 증상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았고 성병에 감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요즘 60대 이상 성병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방이 필수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후회했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컸죠. 게다가 박 여사는 감정적으로도 연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말을 자주 했고 연인이 하루만 연락이 늦어도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연인은 그런 의존성에 부담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했고 박 여사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건강을 제대로 챙기려면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복용 중인 약, 주의해야 할 음식, 활동 제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성건강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감정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도 중요하지만 내 취미, 내 친구, 내 가족, 내 일상도 소중히 여기세요. 과도한 의존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가는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재산과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세요. 노년의 연애가 재혼이나 동거로 이어질 경우 재산 문제와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연금, 부동산 등의 문제는 자녀들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례 1번. 70세 김 선생님은 재혼을 결심하고 새 배우자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 예금 통장, 연금 수령 등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혼 1년 후 김 선생님은 갑자기 돌아가셨고 새 배우자와 전처 소생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아버지 재산은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거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결국 2년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만약 김 선생님이 재혼 전에 공증을 받거나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번. 68세 박 여사는 사실혼 재혼 후 새 남편과 함께 남편 명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5년간 행복하게 살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전처 소생 아들 명의로 증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이 집은 법적으로 제 집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요구했고 박 여사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거주권이 있을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때문에 박 여사는 결국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만약 재혼 전에 거주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공증받거나 혼인신고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번. 75세 최씨 할아버지는 동거를 선택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굳이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했죠. 연인과 10년 가까이 함께 살며 생활비도 함께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급작스럽게 치매에 걸렸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문제는 최씨 할아버지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서 어떤 의료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연인의 자녀들이 나타나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며 최씨 할아버지를 배제했고 10년 동안 함께한 관계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동거든 재혼이든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위급 상황에서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재혼이나 동거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법률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분할, 상속, 거주권, 의료 결정권 등을 명확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세요. 자녀들에게도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작성도 고려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분배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7번째,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노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혹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조급함 때문에 너무 빨리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례 1번. 72세 이씨 할머니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과 매일 좋은 아침 인사를 주고받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급속도로 친해졌죠. 남성이 우리 이제 만나서 함께 살까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서로 의지하면 좋잖아요 라고 제안했고 이씨 할머니는 그래요, 좋아요 라고 바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자 생활 습관이 너무 달랐습니다. 남성은 술을 자주 마셨고 담배를 피웠으며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며 후회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헤어졌고 이씨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례 2번. 69세 박씨 할아버지는 국내 버스 여행 투어에서 만난 여성과 6개월 동안 만나다가 우리 재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성도 동의했고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죠. 하지만 재혼 후 여성의 빚이 3천만 원이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미안해요, 말하기 부끄러워서 숨겼어요 라고 했지만 이미 법적 배우자가 되어 박씨 할아버지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최소 1년은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할 거리라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결국 제3분쟁으로 이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례 3번. 74세 최씨 할머니는
바둑기원에서 만난 남성과 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시간이 아까워서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함께 살면서 남성이 건강 문제로 자주 병원에 가야 하고 치매 초기 증상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간병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연애가 아니라 간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최 씨 할머니는 남성을 사랑하지만 간병하기엔 그녀의 체력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하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야 하고 병원 예약도 잡아야 했죠. 몇 달이 지나자 최 씨 할머니는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이 악화됐습니다. 자신도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남성의 자녀들이 나타나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겠다고 결정했고 최 씨 할머니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알아보고 서로의 건강 상태도 정확히 확인한 후에 결정할 걸 그랬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꼭 따져봐야 해요.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이라며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천천히 알아가세요.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이나 동거를 결정하기 전에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가족 관계, 생활 습관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확인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조급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기다려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노년의 연애에서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사기와 속임수를 조심하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의심하세요. 둘째,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고 진짜 감정인지 스스로 질문하세요. 셋째, 가족에게 너무 늦게 말하지 말고 초반부터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넷째,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건강과 감정을 함께 챙기고 과도한 의존은 피하세요. 여섯째, 재산과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일곱째,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최소 1년은 천천히 알아가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사님과 선생님이 어떻게 연애를 알콩달콩하게 시작할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께 제가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당신의 건강과 자녀분들의 성공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